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곤입니다. 25년도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황철곤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또 이끌어 나갈 그런 커리큘럼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이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과목이 지금 어떤 경향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약간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이고 또 고민해 보면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흡수율도 빨라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25년도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커리큘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최근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또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려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출제 경향 먼저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제가 이 행정학의 출제 경향은 특히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매 수업 시간이나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최근에 이제 변별력을 충분히 가져가는 과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공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과목이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행정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최근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많이 짚어보시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제 경향 한번 좀 살펴볼 건데 행정학의 최신 출제 경향은 굉장히 누구나 이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자리매김한 상태거든요. 이제 뭐 지금 제시 이상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아시고 계시겠고 그리고 초시생분들도 여러 경로로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학 최근에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죠.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이 행정학은 기존의 어떤 한 10년 전쯤 그쯤에서 공부하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은 좋은 점수를 거두기가 어려운 형태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나 단순 기출 반복 이런 식의 공부로는 70점대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운이 좋으면 80점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고득점은 어려운 시험으로 출제되고 있는 게 현재 행정학의 출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암기와 기출이 중요해요. 암기와 기출이 물론 수험에서 어느 과목이든 중요하거든요. 어느 과목이든 중요한데 그게 단순 암기, 단순 기출 반복에 그쳐서는 더 이상은 좋은 점수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 이게 바로 최근의 행정학의 시험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수험생이시라면 행정학을 이렇게 정의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제가 물론 굉장히 많은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이시라면 행정학은 이런 과목이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행정학은 지식 기반 독해 시험이에요. 지식 기반 독해 시험. 여러분들이 이런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최종적으로 90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자, 우리 행정학은 이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이제 90점 이상을 받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경쟁률이나 웬만한 TO라고 할지라도 90점 이상이면 충분히 다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행정학에서 받고 싶다. 그러면 행정학에 대한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해두시는 게 좋겠다? 지식 기반 독해 시험이라는 거. 지식 기반 독해 시험이라는 거. 이게 기존의 행정학 시험들은 뭐 예전에 이제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지식들만 내가 차곡차곡 잘 쌓아놓고 반복해가지고 지식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고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게 예전의 시험이었어요. 예전의 시험이었는데 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읽어내고 글을 읽어내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독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국어나 영어에서도 많이 접하실 텐데 독해는 글을 읽는다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글을 읽고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요. 확장하고 응용하고 추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학이 특히 최근에 행정학에서 변별력을 갖고 가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 맞춰내야 85점 내지 90점 이상이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최근에 시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행정학에서 제가 이 독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많이 쓰는 이유는 행정학의 문제들이 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우리가 이제 당연히 기존의 개념들과 기존의 기출문제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겠죠. 자, 근데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이나 한국사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겠지만 행정법, 한국사랑 행정학을 같이 묶어서 같은 성격의 과목으로 보시면은 안 돼요. 행정학이라는 건 한국사나 행정법처럼 기존의 기출 선지나 기출 지문들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정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출이나 개념을 공부한다고 해서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시험장에 가시면 낯선 문장으로 구성된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 주제를 표현하는 선지들의 문장들이 다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선지들, 그런 이제 낯선 문장으로 구성이 될 것이니까 이런 문장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범위를 늘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최소 2문제의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처음 보는 새로운 주제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건 행정학이 범위가 없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도 한국사나 행정법하고는 좀 다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한국사나 행정법은 기존의 주제나 기존의 어떤 기출선지들이 거의 대부분 반복되거든요. 그건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 행정학은 사실 이게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은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행정학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제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주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시험장에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주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역시 새로운 것들을 보고 그 현장에서 읽어낼 수 있는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서도 특히 이제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인데 여러분들이 법조문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기출 중심으로 그리고 예상되는 법조문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시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법조문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것이고 단독 문제로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4개 선지 중에 2개 정도는 처음 보는 법조문,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문장을 읽고 새로운 주제를 읽고 새로운 법조문을 읽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응용하고 판단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최근의 행정학이고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작년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20문제 중에 거의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시면 시험장에서 풀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안 돼 계시면 70점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저도 역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녹여낸 것들이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행정학적 지식들은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 지식의 단순한 암기나 단순 반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낯선 문장을 읽어내고 새로운 주제에 접근하고 처음 보는 법령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야 실제 행정학에서 고득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합격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독해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독해 관련된 영역들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들어가실 텐데 이것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먼저 준비를 해두셔야 되냐면 이 지식을 쌓으실 때 있죠? 요 기본적인 지식을 쌓으실 때 단순 암기나 단순 기출 반복으로 접근하시면 이런 응용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새로운 문장을 읽고 새로운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식을 쌓으실 때부터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개념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거나 개념과 관련된 공부를 하실 때도 암기 중심이 아니라 이해 기반으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이해 기반의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암기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 기반으로 되어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새롭게 나오고 변형되어서 출제되었을 때 대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녹여내가지고 제가 이제 개념 강의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기출도 여러분들 이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기출을 단순히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기출 문제가 반복된다라는 건 물론 이제 뭐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기출 선지의 그 문장 자체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학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장들로 구성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이제 접근을 하시려면 기출 선지에 대한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 기출 문제가 담고 있는 논점이 있습니다. 이 논점이라는 것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체크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A라는 개념이 B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A라는 논리가 C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때 그 중간 과정인 B라는 과정은 이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어져 있는가, 그런 식의 이제 뭐 비교 논점이나 논리 논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논점들을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기출 선지를 단순 반복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출 선지를 단순히 반복해서 암기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점 중심으로 또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념 이해, 기출의 논점 분석,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저도 많이 강조를 드리는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기존의 개념과 기출을 또 적용하는 연습들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제 해두셔야 되겠죠. 저는 이 적용하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관련되어 있는 과정들도 많이 이제 촘촘하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와 기출 논점 분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낯선 문장이나 새로운 주제나 처음 보는 법령,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모의고사들, 양질의 문제풀이 과정들, 이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적용해보는 연습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요. 이걸 통해서 최근에 변별력을 가져가는 추론 문제나 응용 문제나 확장하는 문제, 행정학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세 단계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 기출은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논점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새로운 것들에 적용해보는 충분한 실전 연습이 필요하겠다. 훈련이라는 것. 그래서 이해, 분석, 훈련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저는 이제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할 것이고요. 앞으로의 시험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암기 지향식의 어떤 그 학습에 매몰되어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초시생분들이 잘못 어떤 학습 가이드를 좀 잡아가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커리큘럼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마인드 세팅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식 기반 독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행정학에서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최종적인 커리큘럼 안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녹여낸 25년 대비 황철곤 행정학 커리큘럼인데요. 제 커리큘럼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복잡하지는 않고, 자, 우리가 이 타임 테이블을 쭉 보시면 내년도겠죠, 이제. 내년도 4월에 보통 국가직 9급이 시행이 될 거예요. 내년도 4월에 국가직 9급이 시행이 될 것이고, 내년도 6월에 지방직 9급이 시행이 될 겁니다. 9급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시험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이제 달려갈 것이고요.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 개념에 대한 이해, 기출 논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충분한 실전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개념, 기출, 그리고 개념 압축, 실전 훈련,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념은 2달 정도, 이게 이제 현장 강의로는 한 8주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기출 분석도 한 8주 정도, 9월에서 10월까지. 그리고 개념 압축은 현장에서는 이 핵심 개념을 압축해가지고 또 빠르게 압축 정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이 개념 압축은 현장에서는 11월에 진행이 될 것이고 아마 스튜디오 버전으로는 제가 9월쯤에도 촬영을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또 공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1월에도 진행이 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2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국가직까지도 그렇고 지방직까지도 그렇고 12월부터는 충분한 실전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 수업들은 제가 그때그때 OT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설명드릴 때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다 거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처음에 시작하는 이 핵심 개념이 역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학에 물론 개념들이 있겠죠. 한국사에도 개념이 있고 행정법에도 개념이 있는 것처럼 행정학에도 이제 개념이 있을 텐데 행정학의 개념은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해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학의 첫머리에 이제 핵심 개념, 올인원 수업에서 진행을 하게 된 이 핵심 개념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해 기반의 개념 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해 기반의 개념 학습. 암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해 기반의 개념 학습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물론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가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너무 에너지 쓰지 마시고 단순 암기해라. 이런 두 문자도 따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그게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근의 시험들은 그런 두 문자를 활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이제 사실상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내려면 지식들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은 암기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 기반으로 가셔야 최근의 행정학의 경향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행정학이라는 것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고 행정학은 제가 아까도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행정학의 범위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험 행정학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행정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조화롭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 이게 또 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정해드리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범위를 제가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기존의 기출 범위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예상되는 출제 주제까지 더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제가 설정해드리는 범위 내에서 개념들을 정리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합리적인 범위 설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진행하는 핵심 개념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 범위 안에서 탄탄하게 쌓아가게 되면은 다른 범위의 것들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개념 시간에 물론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때도 기출문제들을 같이 볼 거예요. 핵심적인 기출문제들 같이 볼 것이고 우리가 개념과 기출은 항상 같이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기본서 안에도 기출문제들 중요한 기출문제들이 한 300제 정도는 실려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매 수업마다 또 복습과제들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 복습과제도 아마 전체적으로 더하면 300에서 4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00에서 700문제 정도는 이 기본 개념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하는 핵심 개념 수업이고요. 아마 이것은 인강 기준으로 60에서 70강 사이에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강당 6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시간을 이렇게 잘 끝내게 되면 이제 기출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자, 우리 기출은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선지의 단순 반복으로는 최근의 시험 문제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논점 중심으로 분석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방식은 논점 중심의 기출 분석이 들어가 줘야 돼요. 논점 중심의 기출 분석이 들어가 줘야 되고 이 논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A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A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A라는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들의 선지들을 외우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셔봤자 그 기출 선지가 다시 나오지 않아요. 기출 선지가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A라는 기출 주제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이 A라는 이 주제를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A라는 주제하고 B라는 주제를 비교하면서 A라는 것의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내봐라라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에 나오는 선지들이나 B에 나오는 선지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새로운 문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새로운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문장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오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 이 문장이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A, B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식의 이제 과정으로 제가 기출분석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비교 논점도 있지만 논리 논점도 있거든요. A라는 어떤 원인이 있고 최종적으로 C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표면만 보기 때문에 C라는 결론만 외우고 들어가세요. C라는 결론만 외우고 들어가시는데 사실 이 중간 과정인 B라는 중간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A라는 것에서 B-로 내려가게 되면 이때는 결론이 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기출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만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살짝 비틀어가지고 출제되었을 때 못 풀어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출 분석 시간에 이런 식의 논리 과정들을 발견해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더 될 수 있는가, 변형이 또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논점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출 선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어떤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가, A랑 B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논점이라든지 이런 식의 논리 논점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헤쳐 보시고 소화하시는 것, 이게 이제 저랑 같이 하셔야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제가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도 범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제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잠깐만 적어보자면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제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25년도 버전은 한 1700제 정도가 수록이 될 것 같아요. 1700제 정도가 수록이 될 텐데 이 1700제 중에서 인사혁신처, 여러분들이 이제 7급이나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제기간이 인사혁신처라는 정보기간이거든요. 인사혁신처 기출을 제가 1000제를 실어 놓을 겁니다. 딱 1000제를 실어 놓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직렬들, 뭐 국회직이나 경찰직이나 뭐 군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 서울시 문제들, 지금은 서울시에서 출제를 하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옛날에 서울시 문제나 뭐 최근에 뭐 행정사 문제나 뭐 소방간부 문제,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행정학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제가 한 700제 정도를 실어 놓을 겁니다. 700제 정도를 실어 놓을 건데 둘의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국회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냐면 인사혁신처 9급이나 인사혁신처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이고 인사혁신처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둘 중에 우선순위를 당연히 어디에 두셔야 되겠어요? 인사혁신처 기출문제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관에서 출제하는지에 따라 그 출제 기관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기관마다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겠죠. 이 인재상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체크하고 싶은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들은 기관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정부기관의 출제기관인 요 인사혁신처의 출제 기준과 출제 방식에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험이 무난하게 나오게 되면 요 인사혁신처 1000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 기출분석 시간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기출분석 시간에는 어떤 문제 위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것이냐면 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된 1000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딱 요 1000제만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인사혁신처 1000제, 이거는 9급하고 7급이 모두 다 이제 모아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단순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뭐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출문제가 어떤 논점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는가 그 논점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에 더 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출 분석 시간에도 제가 개념 복습을 병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기출을 병행할 것이고 기출 분석 시간에도 PPT 자료를 가지고 개념 복습을 병행을 할 테니까 개념과 기출을 같이 갖고 간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출 분석도 제가 8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7주나 8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60에서 70시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과 기출을, 개념은 이해 기반으로, 기출은 논점 분석 위주로 이렇게 이제 두 달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하고 실전적인 적용 훈련을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압축해가지고 진행하는 개념 압축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념 압축 수업이 있고, 요 개념 압축 수업은 제가 패스프레소라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패스프레소. 요게 교재이기도 하고 강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압축해가지고 진행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개념 압축 시간은 제가 아까 전에 요 핵심 개념은 60에서 70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24시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그런 이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개념은 압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요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하는 핵심 개념 수업은 물론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주셔야 되지만 저것을 시험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기에는 부피가 좀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압축되어 가지고 요약된 그런 이제 교재를 여러 번 돌려보는 게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마련된 것이 패스프레소라는 개념 압축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회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와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4시간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핵심 개념에 대한 압축 정리를 하는 게 이 이제 수업과 교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 그러면서도 무엇을 강조 드릴 것이냐면 개념을 보실 때 그 개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출제 논점들을 지속적으로 리마인드를 하는 것들도 아주 이제 강조를 드릴 것이고 제가 좀 신경을 쓰게 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압축 같은 것들도 11월에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념 압축 수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11월에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이제 재시생분들은 조금 더 일찍 수강을 하시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월쯤에 스튜디오 버전으로 별도로 올려드리는 이 압축 수업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 압축 수업을 스튜디오 수업으로도 한번 하고 현장 수업으로도 한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수업은 한 9월쯤에 미리 찍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확실해지면 제가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11월에 공식적으로는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개념과 기출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하다? 적용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용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제가 인지를 시켜드리지만 이해 중심의 개념 학습과 논점 분석 중심의 기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주제들을 계속 적용하고 새로운 문장들을 읽어내는데 적용하고 새로운 법조문을 또 읽어내는데 적용하는 실전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기출 기반의 모의고사 훈련도 중요하고 기출과 미출과 변형이 섞여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실전적인 그런 문제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12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저는 실전 훈련을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데 요 12월부터 국가직은 물론이고 지방직까지도 실전 훈련이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실전 훈련 콘텐츠들은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제가 가볍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요 기출 오마주 수업이라는 게 이제 12월에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20회 분량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20회 분량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기출 오마주 수업은 기출을 변형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을 변형한 수업이라 제가 오마주라는 그 명칭을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진도별로 우리가 이제 행정학의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이제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 진도별로 중요한 인사혁신처 기출문제들을 적절하게 변형해가지고 모의고사로 출제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인사혁신처 천재 기출문제는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물론 소화도 되시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답을 외워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답을 외워버리고 문제 구성을 외워버려서 내가 실제로 외워서 푸는지 이해해서 푸는지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점검할 수 있는 콘텐츠가 바로 기출 오마주라는 모의고사고요. 적절하게 변형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외워서 풀었는가 이해해서 풀었는가가 점검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12월 정도에 진행이 될 것이고 1월에서 1월 정도에는 요 슈퍼서브, 1월에서 2월 정도에는 슈퍼서브라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12회 분량의 모의고사입니다. 12회 분량의 모의고사고 이것은 아래 설명을 보시면 기타 직렬의 기출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전에 기출문제집 설명을 드릴 때 인사혁신처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는 제가 천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700제가 기타 직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나머지 700제인 기타 직렬 문제 중에 700제인 기타 직렬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은 300제를 뽑을 거예요. 300제를 뽑을 것이고 이 300제는 뭐 국회직이나 경찰직이나 또는 뭐 군무원이나 예전에 서울시나 뭐 소방관부, 행정사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직렬의 문제들인데 아무래도 조금씩 지역적이고 출제 방향성은 좀 다르고 그리고 제가 고난이도 문제들만 좀 뽑아가지고 실어놨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도 풀어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항상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기출에서의 우선순위는 요 인사혁신처 문제들이에요. 인사혁신처 천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요. 이 기타 직렬 문제들은 그 다음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느 정도 탄탄해지시게 되면 그 다음에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게 이 기타 직렬 기출 모의고사인 슈퍼서브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직렬 문제들 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고 꽤 어려울 거예요. 꽤 어려울 것이고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도 사실 막 70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문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막 절반까지도 막 틀리기도 하는 그런 고난이도 기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과정도 잘 거쳐내시면 분명히 한두 문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는 진도별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는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이제 진도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세 가지는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전범위 모의고사고요. 이 전범위 모의고사라는 건 다 섞어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요 시험이라는 것은 뭐 1번 문제 1단원, 2번 문제 2단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섞여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전범위 훈련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범위의 모의고사 거기에다가 이제 성격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세 가지 정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 모의고사라는 것인데 이 기출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기출 원문의 것들을 그대로 출제를 하는 것인데요. 인사혁신처 최근에 5개년 문제들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진도별로 섞어가지고 문제를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것은 20회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20회분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기출문제 그대로이지만 진도별이 아니라 전범위로 섞어가지고 진행하는 뭐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출을 섞은 모의고사다. 뭐 그렇게 이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면 좀 쉬우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전범위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기출 중심으로 전범위 훈련을 좀 해보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회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과정, 제가 또 굉장히 강조드리는 과정이 바로 요 실전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동형 모의고사고 여기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쭉 기출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기출에다가 변형된 논점에다가 새로운 문제들까지 더해가지고 실제로 동형 모의고사처럼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많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시즌 1과 시즌 2로 이제 구성이 될 것이고 대체적으로 한 10회분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10회분 정도로 구성이 될 것이고 1회는 이 시즌 1은 국가직 대비, 시즌 2는 지방직 대비, 둘 다 이제 국가직, 지방직 모두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 시즌 1은 국가직 전에 그렇게 이제 개강을 할 것이고 시즌 2는 지방직 전에 그렇게 이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를 중심으로 한 개념에 대한 학습과 논점 분석 중심의 기출 학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기출 중심으로 적용을 해봤다면 이제는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하는 그 시험지 그대로 그 시험지의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꽤 까다롭게 출제를 하거든요. 꽤 까다롭게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렵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요 25년 대비로는 요 봉투 모의고사를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이것의 형태는 위쪽에 있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긴 할 거예요. 기출, 변형, 미출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지 형태의 봉투 모의고사로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은 아마 아직까지는 계획 중이긴 하지만 6회에서 8회 정도? 6회에서 8회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정되면 추가적으로 공지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들 다 물론 중요합니다. 과정들 다 중요하지만 제가 초시생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 그리고 재시생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초시생분들은 개념서 당연히 수강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출분석 수업, 이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행정학의 기출이 중요한데, 사실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근데 요 기출을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이 기출 문제에서 물어보는 진실된 논점을 발견해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금의 이제 행정학의 트렌드에 따르면 기출을 정말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기출과 관련된 수업도 여러분들이 수강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념을 압축하는 개념 압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초시생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 실전 훈련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예요. 물론 쭉 다 따라오시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를 이제 골라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 이거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이제 필수적인 과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시생분들이라면 요 제 수업을 혹시 이제 처음 들으시는 재시생분들이라면 요 개념 압축하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 압축과 기출 분석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재시생 이상이신 분들은 행정학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실 테니까 고난도인 요 슈퍼서브 같은 것들, 고난도인 슈퍼서브, 그리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제 풀어보시면 좋으니까 재시생분들이라면 이 정도로 이제 필수적인 과정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다른 과목과의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수강해 주시면 좋겠고, 저에게도 이제 적극적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그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얼개를 잡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그때 특강이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자, 그 특강들도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아마 이 커리큘럼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핵심 개념 전에 인문 특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 특강은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다 올라가 있고요. 이 인문 특강은 이 핵심 개념을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은 그런 특강이에요. 그래서 딱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학이 6단원이거든요. 그 6단원에서 최근에 기출되어 있는 주제들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문제로 구현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향성을 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맛보시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특강이 될 수 있고요. 6강이니까 부담 없이 제 강의 스타일을 구경해 보신다라는 생각으로도 한 번씩 수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문 특강도 마련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11월에서 12월 사이쯤에 확실하진 않지만 요 사이쯤에 요 비교 논점 특강이라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건 작년에도 처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어서 올해도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 행정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출되는 논점 중에 절반 이상이 A랑 B라는 개념을 비교하라라는 논점입니다. A랑 B라는 개념을 비교하라라는 논점. 이 비교 논점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비교하고 커다란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비교하고, 이게 행정학의 중요한 논점들인데 그런 논점들을 묶어가지고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특강을 이것도 이제 무료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요 인문 특강도 그렇고 요 비교 논점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강들은 다 이제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한 번씩 또 들어두시면 정리하시는데 그리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전 훈련을 하고 하는 도중에 이 시험 전에 있잖아요. 시험 전에 어떤 특강이 또 필요하냐면 1개년 기출 추록 특강과 개정 법령 특강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1개년 기출 추록 특강은 이 기출 문제집이 이때 이제 출간이 되겠죠. 이때 출간이 될 텐데
이 이후에도 다른 직렬에서 여러 행정학 시험들이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추록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좀 시켜드리는 것이 바로 이 1개년 기출추록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의 기출 문제들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제가 매년 진행하는 특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학에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법령들의 개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바뀔 수도 있고 인사제도나 재무제도 같은 것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개정 법령들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시험 전에 당연히 정리를 해드리고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9급 중심의 커리큘럼이었고요. 7급도 비슷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7급도 비슷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9월이나 10월이나 11월쯤에 국가직 7급과 지방직 시험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행정학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고 우리가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인 지방자치론이 있거든요. 7급 하시는 분들은 이 지방직 시험 이후에 7급 지방자치론 수업을 또 수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 7급 지방자치론도 제가 개념 수업과 모의고사 수업을 업로드를 해드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신 분들이 대다수 이제 지방자치론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게 행정학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정도 7급 분들을 위한 과정도 이 9급 이후에 또 마련이 될 테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방자치론 개념 수업 같은 경우는 이때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 미리 좀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해봤거든요. 조금 일찍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7급 지방자치론 선택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공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그렇게도 이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25년 대비 제 행정학 커리큘럼 말씀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드렸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저의 역할이죠. 물론 저의 역할이고요. 이 커리큘럼에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잘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출제 경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 포인트를 사실상 말씀드린 것인데 첫 번째 개념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 기반의 암기를 좀 해보자. 이해 기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숙달하고 소화하실 수 있도록 해보자. 이해 기반이라는 거 첫 번째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 기출은 선제 단순 반복이 아니라 기출 문제가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가 그 논점 중심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는 훈련이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맞고 싶으신 분들, 그걸 통해서 합격을 이뤄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학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첫머리에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행정학은 어떻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다? 지식기반 독해다. 지식기반 독해. 거기 맞춰가지고 커리큘럼 잘 운영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잘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 영상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볼 것이고요. 이 각각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제가 또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도 해볼 테니까 그런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년 대비로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